자, 이게 그 수능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고 극한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의 응용 뭐 이런 건데 여기 개념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뭔가 어렵게 적혀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거야. 어떤 이렇게 어떤 분수꼴에 함수가 있어요. 분수꼴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친구를 A로 보냈더니 상수로 수렴을 하는 경우에 이 말이야. 분수꼴 극한이 수렴을 해. 수렴을 하는데 이게 뭐야? 분모가 0이면이 아니고 분모가 0으로 가면이라고 읽어야 돼. 이게 이 말이랑 GA가 0이란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이해하나?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연속으로 배우면 저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얘는 G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잖아. 그지? 어쨌든 극한값이 0이 되면 즉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말이야.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야. 얘가 수렴을 하면. 왜 저런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얘가 수렴을 했어.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야, 조건이.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여기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개를 만족해야 돼요.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수렴하는 극한꼴에서는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를 생각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3이야. 이게 수렴을 할 수 있니? 지금 이런 얘기거든. 지금 0으로 가잖아? 근데 분자는 0으로 안 가지? 그럼 수렴 안 하고 발산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분모가 되게 작아지고 있으면 전체는 발산일 거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분수꼴 극한값이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 얘기 이해하겠나? 그 얘기고요. 밑에 있는 얘기는 반대 상황이에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얘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이랑 차이점이 뭐야? 1번과 2번 문장의 그 형식적인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거. 저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놈은 이 수렴하는 값이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일단 수렴만 하면 무조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 조건은 얘가 0으로 만약에 수렴하는 값이 0이라면 꼭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0일 수 있잖아. 얘가 0으로 가는데 결론도 0이야. 그럼 얘는 0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떤 뭐 5분의 0 이것도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0 아닌 수로 수렴할 때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분수꼴 극한이 수렴을 하면 분자가 0,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분자든 분모든 둘 중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이런 예외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분자, 분모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됐죠?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술은 이게 맞는데 적용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간단한 증명인데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그 1번식이에요. 이렇게 수렴을 했고 얘가 0이 됐어. 분모가 0으로 갔다고. 그러면 얘랑 곱한 거잖아. 지금 이게 보면. 그지? 얘랑 얘를 두 개를 곱했죠. 곱했는데 얘도 수렴이고 얘도 0으로 수렴이니까 수렴하는 극한은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분배를 했죠.
근데 얘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알파로 수렴을 했고 얘는 0으로 수렴했으니까 곱하면 0이겠지. 근데 곱하면 결론이 뭐냐면 약분돼서 결국 그게 리미트 fx잖아. 그래서 리미트 fx는 0이다라는 거지. 사실 이 증명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 같이 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a를 구하래.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어떤 분수꼴 극한이 1로 수렴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거든. x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분자도 x에 1을 넣었을 때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얘도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a, 그게 0으로 가야 되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자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면 다른 정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요거부터 하고 할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금방 했던 얘기 있지? 금방 했던 얘기의 예제입니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 b 값을 정하시오 했는데 보고 있는 거 맞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나? 이 예제가, 이 두 개 예제가 다 되게 쉬운 예제인데 이 안에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나머지도 풀려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그 첫 번째는 교과서나 이 책에서 서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그거를 좀 빠르게 적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다 얘기할게요. 그리고 대부분에는 아니고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그 두 번째 방법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극한이 수렴을 해. 5로. 그지? 수렴을 하죠. 1로 갈 때 분수꼴 극한이 5로 수렴을 했어. 5로 수렴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더라. 그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게끔 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보냈을 때 분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논리를 이끌어내냐 하면 이거는 교과서 서술입니다. 여기 봐봐요. b를 요거 두 개를 넘겨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두고 여기 분자 b 자리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지? 분모 그대로 쓸게. 이렇게 리미트에서 x 값이 1로 보냈을 때 이게 5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ax에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a 더하기 1이랑 1로 a 앞에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x 이러면 되나?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x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x 더하기 1은 5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0으로 가는 자 1로 보냈을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게 있죠. 0으로 가는 거를 지우고 이제 0분의 0거리니까 지우고 나머지 계산을 하면 왜 x제곱이야? x인데 잘못했어. 잘 다시 오타 틀렸어. 요 나머지 얘를 지금 이거 두 개죠, 그죠? 이거 두 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 더하기 a 더하기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분의 0꼴에 0으로 가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 이게, 그지? 0분의 0꼴이면 0으로 가는 놈을 지워야 계산이 되지. 그래서 지우고 2를 대입을 해주면 이제 2 더하기 a는 5다. 해서 a가 3이 되고요.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a, b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법.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겠나? 근데 약간 다른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고요.
1번 개념. 그 다음에 2번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고 논리는 1번이랑 똑같은데 약간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간이 적당하지 않네. 여기다가 적을게. 여기다가 그 지금 질문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 이렇지? 맞죠? 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볼게요.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2를 넣었을 때 분자도 0으로 간다고. 자, 그거를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를 좀 이용을 해봅시다. 인수 정리. 인수 정리가 뭐야? 인수 정리가 뭐지?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fx 안에 fx라는 다항식이 x 빼기 알파를 들고 있고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왜 알파 넣으면 0인 상황인 거잖아 이게. 맞지 민지야? 정신 차려야 돼. 요거를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분자를 자 분모 0으로 갈 때 분모 1로 1 넣으면 0이죠. 그럼 분자도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 분자 2차식이 x 빼기 1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안 하고 요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해놓고 일단 이거 들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나머지는 모르겠고 그냥 x 하고 여기 그냥 더하기 k라고 해도 돼요. 더하기 k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상수항이 b니까 약간 뭐 빼기 b 이렇게 맞춰도 되겠지. 그러면 상수항이 b니까. 그죠? 그리고 날려버리고 1을 넣으면 1 빼기 b가 5예요. b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되고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해서 ab가 한 방에 나오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지금 2차라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저게 3차도 있고 되게 복잡해지는 식이 엄청 복잡할 때 저걸 인수분해로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현역 때 겪어보면 인수분해해서 풀 수 없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인수정리 방법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기 됐죠?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근데 이제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루트꼴은 뭐 인수정리를 쓸 수는 없죠.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얘는. 자, 일단 얘는 분자가 먼저 0으로 가요. 그지? 2를 넣었을 때 분자가 0으로 간다고.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혹시 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분모가 0이고 전체 수렴값 알파가 0이 아닌 게 확정이 되어 있으니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분모가 0일 때는 수렴하는 알파 값이 0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수렴만 하면 무조건 분자도 0이다. 근데 분자가 먼저 0으로 가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닐 때만 분모가 0이다. 만약에 수렴하는 값이 0이면 얘가 0이 아니라도 전체 값이 0이 될 수 있어서 상관없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분모 0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 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a 빼기 b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게 0으로 가면 넘어갔을 때 b가 얘네. 그래서 식을 다시 쓸게요. 루트 x 더하기 a 빼기 b 자리에 이거 넘겨서 b 대신에 요거 쓸 겁니다. 루트 2 더하기 a 위에는 x 빼기 2 리미트 해서 x를 2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이 4예요. 요거를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민지야 자꾸 자면 안 될 텐데 위에 식 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어디 위에 식? 네? 이거? 네. 여기 b 자리에 b를 넘겨서 얘를 넣은 거라고. 여기 b 대신에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분모의 유리화를 합시다. 이렇게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이렇게 해주고 위에도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a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분모 계산해보면 뭐냐면 x 더하기 a에 빼기 2 빼기 a니까 a 없어지고 분모 짝 합차 계산해주면 x 빼기 2만 남거든요 분모가. 그래서 얘가 없어진다고 얘랑 0으로 가는 놈이 사라지고 나머지는 이제 2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2를 넣어주면 루트 2 더하기 a고 여기도 루트 2 더하기 a니까 그게 두 개 있는데 그 결과값이 4예요. 그 결과값이 4잖아. 그러면 이 가로가 이 루트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를 2라고 쓰면 b도 2가 되겠네. 이렇게 a, b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문제들이 별거 아닌 예제지만 되게 중요한 예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두 개 51번 2번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요렇게 풀자고 했죠. 그죠? 저렇게.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모도 무조건 이 x 더하기 2를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인수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걸로 얘가 승부가 나거든. 정말 많이 해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는 얘를 몇 개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얘는 지금 뭐 이렇게 한 개 들고 있고 그러면 약분을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게 결과값이 이렇게 돼야 돼.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값이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k는 4가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k에 4를 넣고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고 b는 8이고 a는 6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 그지? 막 이거를 이 넣어서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풀면은 분모가 0이라 텐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4 빼기 2a 더하기 b는 0인데 그러면 b는 2a 빼기 4고 이걸 b 자리에 넣고 b 자리에 넣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막 이 난리를 안 쳐도 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알겠죠? 책에서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인수정리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원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됐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어요. 좀 이따 혹시 나오면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자, 이 문제는 일단 3을 넣으면 0인데 분모가 3을 넣으면 분자도 0이어야 되는데 여기다 3을 넣으면 루트 4니까 2a 플러스 b가 0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b를 마이너스 a라고 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a를 묶어내고 루트 x 더하기 1 빼기 2 밑에 x 빼기 3 리미트 x가 3. 그럼 여기서 이제 분자를 유리화하면 되는데 분자의 켤레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분자 켤레 계산한 게 이거죠. x 빼기 3이잖아. 그치? 켤레 계산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고 남는 건 루트 x 더하기 1에 더하기 2만 남고 3을 넣어주면 2 더하기 2니까 4분의 a로 수렴을 하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네. 결과값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 여기다 넣어주면 b는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똑같죠 얘도.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분모 0으로 가니까 0을 넣었을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려면 일단 a는 9여야 되겠네. 맞죠?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x제곱 더하기 9 빼기 9가 되고 유리화하면 밑에는 x제곱에 루트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0을 넣어주면 얘는 6으로 수렴하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안 어렵죠? 얘 한번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극한값이 여기도 그러고 이런 극한값 0분의 0꼴 극한값 있죠. 0분의 0꼴 극한값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 0분의 0꼴 극한값 하나에 이 등식 하나잖아, 그지? 이 등식 한 개가 정보를 두 개를 줘요. 원래 보통 우리가 식 하나당 관계식 하나당 조건식 하나면 문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자가 두 개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하고 이게 이제 국룰인데 이런 극한식은 조건을 두 개를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가 다 한 번에 해결이 되지. 맞지? A, B 미지수 두 개인데 이 극한식 하나당 조건 두 개 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조건 두 개를 들고 있다고. 한 개는 분모용, 분자용으로 하나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극한값 계산을 이용해서 하나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도 해볼게. 지금 문제 봐. 이렇게 A, B 두 개 몰라. 근데 극한식 하나밖에 없는데 답을 구하래. 그러면 A, B를 다 구하란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 한 개로 답이 나온다니까. 첫 번째는 일단 fx가 모르겠는데 얘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지? 3으로 가는데 0이니까 fx도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모양이 x를 인수로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x 하나 적어주고 x 빼기 3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이니까 x 빼기 3 하나 적어주고 나머지는 몰라니까 몰라는 그냥 미지수 네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분자에 넣었다 치고 분모에 x 빼기 3 있고 리미트에서 이제 x를 3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6분의 1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x 빼기 3은 지우고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3 곱하기 3 플러스 k가 6이라는 소리네. 그죠? 그러려면 k는 마이너스 1 하면 되나?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이제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fx 전개 안 해도 되겠지. fx는 x에 x 빼기 3에 x 빼기 1이었고 문제는 f-1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막 펼쳐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수꼴로 계산을 한다. 요거 머릿속에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유형이
아주 중요한 유형이다. 조금 전에 했던 이 그 분자형 분모형 그거랑 좀 전에 했던 이거 있죠. 미정계수의 결정. 조금 전에 금방 했던 개념의 이름이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을 때 분모나 분자가 둘 중에 하나 0으로 가면 나머지 분자 분모가 0으로 갈 거니까 미지수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그거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 문제가 이런 0분의 0꼴 0분의 0꼴 극한이 하나 있고요. 이건 왜냐하면 2 넣으면 0이거든. 이거 그냥 4 빼기 2 빼기 2니까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수렴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얘는 유형 이름이 이거죠. 내가 어떤 다항함수를 저 극한식을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뭐를 가지고 극한값을 결정하지? 분수꼴인데 무한대로 가는 거. 그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를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가 수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정보를 두 개를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냐면 얘가 수렴을 하니까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다라는 거를 하나 정보를 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최고차 개수의 비가 이거라는 정보를 들고 있다고. 맞지, 민지야? 아닌 것 같은데 니 왜 계속 자고 있어? 정신 차려. 응. 요수의 비가 1이라는 게 뭐예요? 요수의 비가 1이라는 게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어떻게 구했노 지난 시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뭐야? 난리굿이다. 앞으로 넘어가 봐. 무슨 많은 양이야. 23페이지 봐봐. 23페이지. 23페이지 보이나? 23페이지 열었니? 네. 대표 문제 40번에 1번의 답이 뭐지? 4. 답을 할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제가 안 했어요. 아니, 니도 답을 해봐 그럼. 니도 답을 해봐. 3번 답이 뭐야? 3번. 그래, 니도 답을 할 수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아,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분모 차수가 같아야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은 최고차 개수의 비다. 그 내용 정리를 안 하니까 자꾸 까먹지. 저 했는데요. 근데 왜 모르지? 저런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잘 해라. 그래서 fx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야, 현아야? 네가 얘기해봐라. 금방 답을 했으니까. 요 fx에 대해서 요거만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EX 제곱. 그렇지, 잘했어. 얘는 일단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뒤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주는 정보는 fx의 차수와 최고차 개수, 그것만 준다고 얘가. 그러면 2차식이니까 나머지 두 개 모르니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고 옆에를 볼 거야. 자, 그럼 옆에를 보면 이거 2로 갈 때 분모 0이니까 얘 2로 갈 때 0이어야 된단 말이야. 얘도 2를 넣으면 분모가 0이잖아. 분자도 2를 넣으면 0인데 그 말은 요 분자가 x 빼기 2를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x 빼기 2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좋다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게. 2 하나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x 빼기 2를 들고 있으니까 x 빼기 2라고 쓰고 2x 더하기 k라고 쓸게요. 불만 없지? 최고차 계수 2 맞고 2차식 맞고 x 빼기 2를 들고 있는 식으로 얘를 위에다 올려볼게. 자, 올리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2에 x 더하기 1 될 거죠. 이거 리미트해서 2로 보낸 게 그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고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지우고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분모는 3, 2를 넣으면 4 더하기 k,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됐나? 그럼 k는 얼마지? 마이너스 10이네. 그래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이 식이 fx 식이에요. 전개할 필요도 없어. 질문이 f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여기서 3을 집어넣으면 돼요. 3을 집어넣으면 앞에는 1이고 여기 3 집어넣으면 620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다. 됐죠? 이거 여기는 해설이 없구나. 되게 웃기네.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풀이란에 쓸 걸 왜 저기 안 보여서 그렇지. 좋았어요. 자, 이 두 개 한번 해봅시다. 55번, 6번. 네 시 반까지 온다고? 그러면 4시 반까지 폭풍 진도를 나가야겠네. 왜? 뭐? 왜 불러?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는 차수랑 최고차 개수를 찾아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나머지 거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자고. 왜? (56번은) 약간 머리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하고 머리를 쓰면 완전 꿀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배우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다 좀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불편한 인생을 살고 있네. fx가 x 더하기 1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 앞에서는 와. 요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fx가 일단 몇 차고 fx가 일단 2차고 2차 계수는 2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는데 옆에를 보니 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 fx도 x 더하기 1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fx를 x 더하기 1을 인수로 들고 있으면 나머지 거는 그냥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최고차 계수 2만 살리고 마음대로 쓰세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 놓고 계산해서 6이다 하면 k 값이 나온다고. 그죠? 넣어봅시다. 요거 리미트에서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6이에요. 자, 버릴 거 버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k 빼기 2가 6이야. 그럼 k는 8이네요. 여기다가 8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fx고 질문 f2니까 전개할 필요 없죠. 바로 2 넣으면 됩니다. 3 곱하기 2 넣으면 12. 36인가? 맞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됐지? 밑에 건 어떻게 했어? 뭐 풀었어? 그러니까 그 3차 함수를 잡을 때 막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칠판을 봐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걸 배웠는데 만약에 인수를 도입하는 걸 안 배웠다면 이 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지? fx를 방법이 없으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잡고 분모형 분자형으로 식 하나 잡고 여기서 분자형 분모형으로 식 하나 잡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집어넣고 난리를 쳐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야. 해설지에 보면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어. 내가 해설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지 않고요. 인수를 가지고 잡아갈 겁니다. 자, 봐봐 이제 0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즉 fx는 x라는 인수를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얘는 fx가 얘를 들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fx가 일단 x도 하나 들고 있고 얘도 하나 들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더 있어야 3차 되니까 모르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얘를 여기다 놓고 한번 계산하고 여기다 놓고 한번 계산하고 해야지 풀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조금 쉽게 그나마 푸는 방법인데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머리를 써볼 테니까 칠판을 봐줘. 자, 문제를 봐. 지금 얘의 값을 물었잖아.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fx가 얘도 들고 있어야 되지. 이 값을 물었는데 이 값을 물었다는 것은 얘도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f가 x 빼기 1도 하나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럼 굳이 이걸 이렇게 쓸 필요 없이 x를 최고차는 a로 두고 x 하나 들고 있고 x 더하기 3도 하나 있고 x 빼기 1도 하나 있어야 되네. 이렇게 놓고 뭐 이거든 한 개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1번식을 써볼게요. 첫 번째 식. 요거 x로 나누고 리미트 쳐서 0으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날리고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1이네요. 최고차 계수도 1이고 인마가 fx인 거야. 그럼 얘를 x 빼기 1로 나누고 얘의 극한값 1을 넣어주면 답은 4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훨씬 수월하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밑에 57번은 내가 풀 테니까 칠판을 봅시다. 중요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거는 그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저대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F는, 자, 칠판을 봐. 초콜릿 그만 먹고. F는 몇 차야? 3차. F가 3차라는 거 알겠나? 아니, 선생님, 분모가 2차인데 F는 왜 3차죠? 라고 물으면 F가 만약에 3차가 아니면 발산하죠. 수렴 안 한다고. 차수가 달라서. 분자분모 차수 같아야 됩니다. 근데 밑에가 2차니까 위에도 2차가 되어야 되는데 빼기 x 세제곱이 있으니까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3차 날아가고 그럼 얘가 주는 정보는 2차 계수. 맞나? 그죠? 그래서 f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3이니까 더하기 3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 어쩌고 저쩌고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지. 대충 보니까 상수항이 0일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이제 상수항이 0이네. F0이 0이라는 소리니까. 맞지? 맞지? 근데 저거 3x F가 이렇게 돼야 X 세제곱이 살아. 이거 잘 들어. 그러니까 수업 다 얘기했는데 자꾸 뒷얘기하고. 차수가 맞아야 된다고, 최고차 계수가. 밑에 2차잖아. 그럼 분자도 2차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3차가 있으니까 얘를 지워줘야지. 그러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그 최고차 계수 b가 3이니까 남은 최고차 2차의 b가 최고차가 3일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얘랑 얘의 b가 3인 거지. 그래서 2차 계수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알아낼 수 있다고? 상수항이 0임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이게 상수항이 0인 거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 알겠지? 조금 더 나가면 얘는 1차 계수가 2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번. 우와, 뭐지? 뭔가 지나갔는데? 아, 내가?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요. 자, 요거. 이 친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는 상수항이 0이다. 이게 얘가 fx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단 말은 상수항이 없다는 소리랑 똑같잖아. f0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려주는 정보는 1차항의 개수가 2다 라는 거를 알려준다고. 이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쓸게. 됐나? 자, b가 0인 것까지는 찾았어요. 그지? 그러면 저 식을 x로 쌤이 묶어볼게.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이거 있고 밑에 지금 요 fx를 이렇게 쓴 겁니다. 분자에 x 있고 리미트 걸어서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게 2라고. 그러면 봐요. 요거 0분의 0꼴에 0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0 넣을 거잖아. 우리가 0을 넣으면 결론은 얘만 남는다고. 그죠? 됐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줄게. 요 내용은 다 이해가 갔나 지금?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디 일로 옆으로 자 봐봐요. 우리가 리미트 해서 x가 a 말고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f의 n승 여기에 fx 이퀄 알파 라는 상황이 알려주는 거를 적어 봅시다. 정리해서 이 상황이 이게 f가 다항함수일 때야. 다항함수일 때는 얘가 알려주는 정보는 뭐죠? fx는 n차고 그 n차 계수,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죠. 계수가 알파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요거는 이해가죠? 좀 전에 계속 했던 거야. 첫 번째,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이 아니고 다른 문자도 하긴 할 건데요. 그건 좀 어려워서 일단 0으로 갈 때 할게요. x의 m승, 여기에 있는 mn은 일단은 자연수로 합시다. 이 fx가 베타다. 얘가 알려주는 정보가 있다고. 얘가 알려주는 정보는 뭐냐면 fx의 여기에 이 n차는 이게 최고차예요. 최고차. 그치? 이 정보는 fx의 최저차가 m차고 그 계수가 베타다. 이걸 알려줘요. 0으로 갈 때 얘는 최저차를 알려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fx가 다항함수가 있는데 이 fx가 뭐 이렇게 합시다. a에 x에 뭐 nm승 더하기 뭐 a 제로를 할게요. a1에 x에 n-1승 이렇게 막 가다가 여기에 k에 x에 딱 3승으로 끝났어요. 3승으로 끝나고 이거를 x세제곱 이 값이 예를 들어 뭐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5라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든 거야. 이렇게 여기만 좀 수정을 합시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분모 0, 분자 0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만약에 fx가 x를 분모 0, 분자 0은 우리가 원래 하는 거잖아. 그지?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0인데 fx가 만약에 x를 한 개밖에 안 들고 있다고 쳐봐. 그러니까 한 개만 들고 있단 말은 여기 뒤에 무슨 x 제곱이 있고 또 무슨 x까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0을 하나 날리잖아. 0을 하나 날리면 얘는 한 개만 들고 있으니까 요 0 하나 날린 이게 존재하겠죠. 근데 분모는 아직 x 두 개가 있어서 수렴을 안 해. x 하나 날렸거든. 하나 날렸는데 아직 분모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분자는 x 하나는 한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한 개만 날리면 상수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수렴 안 하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이 개수만큼 최소 fx가 밑에 0의 개수만큼 최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을. 이게 3개면 위에도 x 3개를 들고 있어야 수렴을 한단 말이야. 개수가 같아야 돼. 0으로 가는 개수가. 그게 엄청 중요한 논리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만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x 세제곱 빼기 2x 제곱이라고 합시다. fx가 아니야. 더하기 x라고 할게. fx가. 근데 문제에서 x제곱분의 fx를 물었어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예를 들어 5라고 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렇게 이 결과는 fx가 이렇게 한 개만 들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이거 x를 한 개 날리잖아. 그럼 x 한 개 날려도 여기는 3x 제곱되고 여기는 2x 1승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남아서 분모는 아직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분자는 x를 인수로 안 가져서 0분의 0꼴이 깨진다고. 수렴을 안 한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0의 개수만큼 위에도 최소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3개 있으면 여기도 최소 3개로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분자에서 x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막 해서 맨 마지막에 k가 남을 거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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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맨 마지막하기 3차항이 k가 남겠지? x 세제곱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x 0으로 가니까 0을 땅땅땅땅 다 집어넣으면 k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베타 값은 이 fx의 최저차는 m차인데 그 개수가 베타로 수렴한다는 걸 한 방에 알아낼 수 있다고. 알겠죠? 엄청 중요한 논리예요, 저게. 알겠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저거 원래 좀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내년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너무 많이 머릿속에 넣으면 또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저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알겠죠? 기출 문제 보면 진짜 이상한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3차식을 막 내림차순을 써서 풀면 복잡한데 이 논리를 이용하면 그냥 눈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3들 수업할 때 주로 하는 얘기들인데 일단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아듣고 잘 써먹자. 자, 개념 하나만 더 하면 요 단원이 마무리되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여기요. 그래. 왜? 시야에 팔이 보인다고? 화덕구이? 고구마 멜레이. 아, 이게 있는 걸 사. 고구마 말랭이. 문제 보는데 이걸 봤을 때 실패하지 않았어. 거의. 자, 그 다음 요 개념에 대해서 요거는 간단하니까 간단히 설명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알파로 수렴해요. gx라는 함수가 베타라고 수렴을 해. 근데 만약에 fx가 gx보다 이제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극한값도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약간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당연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 f보다 g가 크더라도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저게. 맞잖아. 요거이면 요거이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 g가 클 수 있지. 근데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 하면 이 극한값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는 목적지라서 그래요. 값이 아니고 목적지라 그래요. 조금 천천히 가도 목적지는 같을 수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여기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게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x분의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x분의 2가 x분의 1보다 크잖아. 근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쨌든 둘 다 목적지는 0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같을 수 있다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뭐 대단한 얘기야. 얘기가 그게 끝이야. 이것도 끝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랑 얘도 수렴하고 알파로 얘도 뭐 베타로 수렴하는데 만약에 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중간에 끼어 있는 놈은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 알파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거든. 저에게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리 와가지고 만약에 선생님이 fx를 하나 대충 그려볼게. 여기가 x는 a 지점이라고 합시다. fx는 요렇게 생긴 함수라고 할게요. fx. 그 다음에 gx는 노란색으로 요렇게 생긴 함수라고 할게요. gx.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있어요. 중간에 hx가 있는데 그 대소관계가 일단 이렇다고. 그 h가 f랑 g 사이를 움직여. f랑 g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리미트를 쳐서 a로 가까이 보내놓으면 이것도 a로 가까이 보내놓으면
이 함수 중간에 있는 끼어 있는 h도 이 a 값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 사이를 통과하려면 아씨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그지?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지? 얘가 알파로 수렴, 얘 베타로 수렴인데 원래는 만약에 알파, 베타 같으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놈도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거야. 그 값을 극한값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 개 사이에 끼어 있잖아. 끼어 있다고 해서 이 정리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사람 이름인 거 알지? 오, 샌드위치 사람 이름이야. 샌드위치 백작 뭐 이런 거. 샌드가 모르잖아. 하여튼 샌드위치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두 개 샌드위치 빵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서 저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 또는 뭐 스퀴즈 정리라고 해요. 스퀴즈가 뭐야? 짜내는 거잖아. 그래 스퀴즈 정리 혹은 한글로 뭐 조임 정리라고 하고 양쪽에서 쪼아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저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저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제 하나만 금방 빠르게 풀어보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거의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이거는. 주는 문제야 이 문제. 진짜야. 받아봐 줄게. 넘어갈까? 알았어. 아니야 1분이면 풀 수 있어. 자고 싶다고? 자, 요거 13번 이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칠판을 봐요. 칠판을 한 5초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 질문이 f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물었는데 fx에 대해서 정보는 안 알려줬는데 이렇게 대소관계를 줬어요. 그지? 그러면 아까에 의해서 여기도 리미트 치고 여기도 리미트 치고 여기도 리미트 치면 얘가 어디로 가지? 여기 3분의 2로 수렴하지. 얘는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얘는 어쩔 수밖에 없어.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끝이야 이게. 쉽죠? 그 밑에 두 개 해봐봐. 두 개 하고 쉬도록 합시다. 그 폼을 맞춰주면 돼요. 59번은 1초 만에 풀 거고 60번만 풀면 되겠죠. 등호가 없어도 등호 분다 했잖아 아까. 아까 설명했는데 등호 없어도 등호가 그 목적지가 같을 수 있다 했잖아. x분의 1이랑 x분의 2로 설명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등호가 없어도 여기 리미트를 치면 등호가 붙는다고요. 여기다 리미트 그러니까 얘는 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고 x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눠야 되겠지. 폼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리미트 치면 등호가 붙는다고. 리미트 치고 리미트 치고 리미트 치면 여기 없던 등호가 붙어요. 그래서 양쪽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3가 답이 시겠습니다. 근데 정지 버튼이 어디 있더라? 아닌데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일시정 이거 내가 녹화를 하고 있었지? 네. 어디서 녹화가 되고 있었지? 응? 아까 그 꺼지면서 녹화 중단된 거 아니야? 아까 뭐 좀 이상한데 아까 왜 이상하지? 모르겠다. 왜 아예 먹지를 않지? 먹통이네 얘가. 안돼. 맞다. 오씨 왜 안 되지? 이건 진짜 맛있어. 먹었어.
맛있더라. 넌 못 먹었지? 옛날에 난 먹었는데.